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5일 주 4일 경마 마지막 경마일 월요 경마 성탄절입니다. 오늘 월요 경마 시행이 되고요. 여러분들 성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목표로 했던 2000분, 1500분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1400분에 1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숫자였고, 자, 10분만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또는 제가 한 방송에 좋아요 100개가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보상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보상이 아니라 제 자기 만족이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100개가 넘었다. 좀 뿌듯함이 없잖아 좀 있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은 더욱더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요. 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일경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피로감이 좀 있긴 한데 항상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정말 이 복병만을 찾았을 때 또는 그게 또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에 따른 희열감은 정말 대단합니다. 엄청나고요. 자, 오늘도 역시 열심히 준비했고 제가 오늘 6경주 좀 이따 강공약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는데 6경주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첫 번째 A급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 경마 진행합니다. 자, 오늘 강공약 경주는 1경주, 4경주, 6경주 오늘 A급입니다. 6경주 A급입니다. 메인 붙지 않은 A급입니다. 6경주, 후반부에는 9경주, 10경주, 12경주, 오늘 메인은 12경주, 2등급 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성을 살펴보면은 토요경마라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토요경마 마감이 됐고 마무리가 됐고요. 좀 늦은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1호 경마 시행이 안 된 시간인데 혼전도가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만 저배당 경주, 고배당 경주가 좀 상당히 많이 나뉘어집니다. 근데 토요경마보다는 조금은 변수가 좀 많은 경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경주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1등급 1200m 레이스. 예고를 드렸듯이 첫 번째 강공약 경주가 되고요. 자, 먼저 일단은 주목할 마필로 말해 7번 마필. 그리고 9번 정성 타이거입니다. 2대의 마필 일단은 인기 마필이고,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는 전력들로 공통점이 좀 있고요.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은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7번은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7번 마필.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의 종반의 뒷심이 그다지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앞선의 1200m에서 선행전개를 펼쳐도 버틸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뒷심이고요. 14초대가 넘어가죠. 직전에는 거의 15초대였습니다. 5조로의 편한 선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뒷심이라면은 이거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9번 정성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행용 마필로서 또는 선입형 마필로서 기대치 있겠지만 이 마필은 뒷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7번이 선행을 받고 앞선에 붙는다고 해도 9번이 따라가서 종반에 충분히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성입니다. 7번은 불안, 9번은 믿음 마필 저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러면 9번을 기본적으로 추로 봤을 때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 BK벨입니다. 점차적으로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 직전 경제도 중반에 탄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자, 4번 테스타블루라는 마필인데 물론 이제 이 마필이 17주 만에 나오고 있죠. 근데 지난 7월 달에 경주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 마필의 뒷심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공백기를 거쳤고요. 마필의 상태만 전혀 이상이 없다라면은 이 마필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유축컨대 공백기를 거치고 이 정도의 훈련 강도라면은 저는 믿음이 가네요. 그래서 필요한 과수는 마필 4번 테스타블루 인정하겠습니다. 4번 마필. 그리고 이제 2회 마필 중에 딱 한 마리가 걸리는데 그 마필이 바로 5번 모던 댄스라는 마필입니다. 모던 댄스. 제가 볼 때는 이 모던 댄스 같은 경우에는 주임사 때는 약간의 기립 출발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반에 약하게 추진을 가했었는데 뒷심의 경쟁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25조 마방의 신마 입상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뷔전에 임하는 신마들의 의지 자체가 강했다는 뜻이 되겠고 또한
데뷔전이 많은 신예 마필 쪽으로는 이 훈련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이 마필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5번 마필 환수가 되기 때문에 안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저는 7번은 환수되면 본전 아니면 삭제하겠습니다. 주목할 마필 9번 정성타이거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4번, 5번을 우선 주목합니다. 3개 마필 중에 또 우열을 가린다라면은 4번 마필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공비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 판단이 들었을 때는 4번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7번을 불안 요소로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부터 이거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요. 저에 따른 예측이 맞다라면은 상대 메리트 있는 경주고, 따라서 9번을 기본적인 축을 해서 2번 BK벨, 4번 테스타블루, 5번 모던 댄스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만 1등급 1300m 레이스. 이 편성은 그야말로 강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위권에서 어떤 마필을 선정을 하느냐, 또는 어떤 마필을 이제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 2경주.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바로 네이천 1번 파사로봉입니다. 파사로봉. 직전 경주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었죠. 자, 원래 원체 이 마필은 9월 15일 주행 심사를 받았을 때부터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김홍기가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첫 번째 입상인데, 이때 당시에 파사로봉은 정말 엄청나게 무리했던 전기였습니다. 거리 손실이 엄청 났었고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신예 마필 같은 경우 이렇게 중반에 뒷심을 끈끈하게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전개를 펼치고도 중반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파사로봉이라는 마필은 일단은 초로 인정합니다. 1번 마필. 이거 2위권에서 뚜렷하게 강자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 들어보면 2번 원더풀 시킹, 그나마 주목할 마필. 3번 마필은 마방에서 이번 주에 마필이 무겁다고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출마 투표가 목요일날 이루어지죠. 근데 목요일까지도,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만 해도 이 마필은 이번 주에 쓸지 말지를 고민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필이 레기리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16일 체중이 430kg였는데 직전에 체중이 456. 그러니까 이 마필은 458이네요. 이 마필은 어쨌든 현장에서 체중 체크가 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도 마체가 무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출전을 고민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불안수는 있어 보이죠. 체중 체크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11번 원더풀 리걸인데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딱 이 정도의 수준. 자, 그러면 이 편성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일단은 축은 있습니다. 1번의 축이 있기 때문에 2번 마필과 11번 마필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2회 마필 쪽에 기회가 주어지는데 상대 마필도 뚜렷하게 노림수의 마필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4번 총알 커널이 최근에 추임력이 정말 좋고요. 5번 마필도 변화를 보이는 마필, 그리고 8번 정도가 되겠는데, 자, 이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현종 기수가 이번 주에 엄청나게 이 마필을 공을 들이면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현종 기수가. 그런데 이현종 기수는 이번 경주에 2번 원더풀 시킹에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시킹. 그러니까 보시면은 2번 마필과 8번 마필은 마주가 동일합니다. 노건 목장이죠.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8번 마필보다는 2번 마필의 의지가 좀 더 강하다. 상당히 강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8번 마필 삭제. 자, 4번 마필은 추임력은 좋은데 초반에 느리게 순발이 너무 느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반 아예 경쟁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 경주의 거리가 1400이었으면은 혹시나 가능성을 둘 수 있겠지만 1300은 좀 짧아 보입니다. 거리가. 근데 반면에 5번 마필은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호명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워낙 이 마필이 뒷심이 한다다 보니까는 최근에 꾸준하게 따라갔고요. 그런데 따라가는 과정에서 뒷심이 계속 남습니다. 여력 자체가.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1번을 주로 봤을 때 2번, 11번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다. 그러면 이외 마필 중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복병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냐? 그 마필이 바로 5번 호명 에이스입니다. 호명 에이스. 이 마필이 그나마 이번 경주에 가능성이 있는 복병마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판단이 일단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 먼저 충만의 1번 파사루봉 1번을 강력하게 믿고요. 인기로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11번인데 아무래도 이제 2번은 말씀드렸죠. 동일마주의 마필에 이현종 기수가 8번 마필의 훈련을 담당했지만은 기승하는 마필은 2번이다. 의지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11번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외곽 게이트. 그러면은 주목할 마필은 5번 호명에 있습니다. 이 5번 마필이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속판단에 보겠지만은 과연 이제 1번을 축으로 2번, 5번, 11번인데 주력 방어의 고민을 남겨두겠습니다. 다 설명드렸죠? 2번은 의지가 강하지만은 능력은 센 마필이 아니다. 그나마 나은 마필이고 11번 마필도 같은 그런 평가가 되고요. 근데 5번 마필은 분명히 최근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주목할 필요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호명 에이스가 이번 경주에 최고의 복병마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그야말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마찬가지로 편성이 이렇게 센 편성은 아닌데 뚜렷하게 복병 마필들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3경주. 자, 그러면 3두의 마필 일단은 가능권이고요. 바로 3번 슬램 드래곤. 자, 이 마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 마필. 그리고 5번 클로버 파티. 실전을 치르면서 뚜렷하게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형적으로 좌상향이죠. 그러니까는 최근의 경주는 10월 달에 내용이 좋았었고 더욱더 좋았던 경주는 직전 경주였습니다. 직전에 슬램 드래곤이라는 마필이 이겼었죠. 근데 이 경주가 말랑금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클로버 파티라는 마필이 이겼었는데 이때 슬램 드래곤 마필이 걸음이 크게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때 어떻게 그러니까는 승패의 향방이 가려졌냐면은 클로버 파티라는 마필은 좀 더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일찌감치 의지를 좀 보였었고요. 반면에 슬램 드래곤 마필은 상당히 많이 참으면서 좀 뒤늦게 걸음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슬램 드래곤이라는 마필이 클로버 파티보다는 조금은 능력에서 앞서 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조금 앞서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말이 11번 원더풀 스위트입니다. 빠르죠. 이 마필은 실전을 치르면서 순발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성장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정도의 그런 선행력이라면 또는 뒷심이라면 버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1번 마필. 자, 그리고 설명드렸죠. 3번 슬램 드래곤은 이때 당시 4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첫 번째 입상이었는데 제가 이 슬램 드래곤은 뭐랄까 주행이 약간 불안한 그런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었는데 그런데 데뷔전에서는 요주의해야 된다. 그 정도로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일단은 높게 평가를 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주행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11월 19일 날 클로버 파티라는 마필한테 졌을 때 이 마필이 GM사 때는 약간의 그런 주행이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 때는 좀 더 조심스러운 말물이었었고요. 그런 점이 없다 보니까는 직전에는 좀 더 강하게 말물이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 바로 3번입니다. 슬램 드래곤. 그래서 뚜렷하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3두의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 그나마 이제 팁을 들어본다면 뷰티 원더풀이 그나마 조금은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그리고 10번도 이제 서서히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은 2두의 마필 정도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3경주는 크게 여러분들 배당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배당을 노리시면 안 되고 일단은 인기 마필인데 인정하셔야 됩니다. 3번, 5번, 11번 그리고 가장 유력한 마필은 저는 3번을 봅니다. 슬램 드래곤을 강력하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3복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선을 놓고 봤을 때는 10번이 이제 서서히 힘이 차고 있고요. 그리고 8번 뷰티 원더풀이라는 마필은 현장에서 체중이 한 10kg 이상 정도 불어나면은 이 마필은 좀 더 세게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고 가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3경주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3번의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11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매입 등급 1700m 레이스. 이편성도 강축은 있습니다. 강축은 있는데 이게 변수가 1700m 레이스입니다. 거리가. 자, 이번 주에 이게 4일 경마를 하다 보니까 또는 다음 주까지 경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랄까 출전 예정에 없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이 땡겨서 나온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급작스럽게. 그리고 뭐 부경 같은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2주 만에 나오는 마필들이 정말 많습니다. 출전율을 짧게 가져가면서 그런 점이 좀 변수인데,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준비가 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급하게 나온 마필이 많기 때문에 자, 이게 변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경기는 어쨌든 1700m 레이스. 그래서 이 편성 자체가 이거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이 마필들이 세지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모으고 모으다 보니까는 능력 마필들이 거의 없겠고 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그런 마필 간의 경기인데 특히나 이번 경주는 거리가 또 1700입니다. 변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편성에서는 노림수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강공략 경주로 4경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번 탱글입니다. 탱글이는 최근의 걸음도 정말 좋고요. 성장세도 돋보이는 마필. 최근에 3번의 경주 또는 4번의 경주는 다 뒷심의 여력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을 100% 보여주려고 했지만은 항상 걸음이 남았던 모습.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바로 이번 탱글이. 자, 이외의 마필이 바로 3번 비트레이서, 그리고 5번 천마불패. 와, 이거 정말 믿음이 크지가 않은데 볼말들이 없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여러분들 딱 보시면 2번 마필도 1700은 첫 경험이죠. 1400의 거리 경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 비트레이서도 1400은 뛰어봤지만은 1700은 첫 도전. 5번 마필, 2세 마필, 1700m 레이스 첫 도전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5번 마필은 추입형 마필이고 비트레이서 추입형 마필, 탱글이 역시 추입형 마필입니다. 딱 공통점이 있죠. 거리 경험 없고 뚜렷하게 능력도 그렇게 높지도 않겠고 세지도 않겠고 1700m 레이스 첫 도전, 게다가 추입형 마필.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선행력 마필이 키를 쥐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 마필이 넥스트 레벨이 그나마 선행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스타, 여기에 트레비트라는 마필인데 제가 볼 때는 카지노스타 넥스트 레벨은 1700을 선행을 받아도 버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들. 반면에 딱 한 마리, 이 트레비트라는 마필은, 이 마필은 만약에 1700을 선행을 만약에 나선다라면은 버틸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앞선에 1700의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주를 한번 지켜보면 초반에 중반까지 5위권을 유지했던 마필이 끝날 때는 4위. 그리고 두 번째는 6위권을 유지했던 마필이 끝날 때는 5등.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임팩트 있는 걸음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버틸 수 있는 뒷심은 보여줬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 가장 주목한 마필이자 기록이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 트레비트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일단은 조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합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번 탱글이 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걸음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 마필 또한 1700의 거리 경험이 없다. 2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3번 비트레이서. 참고로 비트레이서는 직전에 너무 외곽 전개였습니다. 거리 손실이 좀 아쉬울 정도의 그런 전개가 좀 아쉬웠고요. 5번 천마불패, 여기에 10번인데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일단 2번 축에 3번, 5번, 10번인데 저는 현장 확인해 본 이후에 10번을 과감하게 축으로 놓고 갈 여지도 분명히 남겨두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17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0m 레이스. 추입형 마필이 항상 경주가 끝나고 단거리에서 여력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장거리 가면 무조건 된다. 아닙니다. 뛰어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또한 100%에 따른 믿음은 없다. 물론 가장 앞서 있는 능력만은 보이긴 하는데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는 100%의 믿음은 없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을 놓고 갈지 아니면은
10번을 놓고 갈지 이에 따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공략 경주고, 근데 어떤 조합으로 축을 놓고 가든 간에 2번, 10번은 일단은 노림수의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강공략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일 레이스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호 등급 1200m 레이스. 자, 저는 먼저 이거 분석하기 전에 항상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연대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축으로 3번, 4번 주력, 2번을 축으로 3번, 4번 방어, 이런 조합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웬만해서는 축을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축에 뭐 2번, 3번 주력 또는 2번 주력에 3번, 4번 방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 5경주와 6경주는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고요. 근데 6경주는 저는 과감하게 들어갈 그런 경주고, 5경주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뭐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어차피 경마라는 거는 유추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저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토요일 경마 제가 적중에 실패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토요일 경마에 제가 마지막 경주 강공략 경주에서 놓고 때렸던 마필은 런던 액티브입니다. 선인형 마필 저는 인정했었고요. 그리고 한방 주력은 금화 언로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뭐랄까, 뭐 물론 이제 김효중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선행 전개를 펼치면서 거의 뭐 최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이내믹한 말몰이가 아쉬웠다는 게 저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선행마긴 했습니다만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파워풀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이유가,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나온 아메리칸이나 마필이 준우선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직선주류의 런던 액티브 바로 옆에 나온 아메리칸이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나온 아메리칸의 기승기수가 2억 기수였고요. 런던 액티브의 마방이 이희영 조교사 13조였습니다. 부자관계죠. 근데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저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따라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경주에 동일합니다. 외곽 게이트의 레전드 K가 13조 마방의 마필이고 마이티 캡이라는 마필이 2억 기수가 기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서두에 제가 그렇게 전제를 깔았던 게 뭐냐면은 9번을 축으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2마리를 노리고요. 또한 8번을 축으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2마리를 노리는 이런 전략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서 좀 더 확신 있게 8번이냐 9번이냐 결정을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런 조합, 이런 공략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레전드 K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보여준 성적은 가장 좋습니다. 걸음이 가장 좋다는 뜻이 되고요. 레전드 K. 마이티 캡은 이번에 승급전인데 일단은 요 마필은 최근의 성장세가 정말 돋보입니다. 데뷔전보다는 그 다음에 10월달 경주, 10월달 경주보다는 직전에 11월달 레이스 자체가 걸음이 더욱더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8번이 좀 더 강하게 말머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9번일까, 이에 따른 고민은 저에 따른 숙제로 남아있는데, 쉽게 평가해봤을 때는 9번은 주로 두방, 그러니까 9번, 8번의 동반 입상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2회 마필 중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5번 트리스탄 왕자. 이 마필을 제가 왜 보냐면, 제가 마이티 캡을 세게 인정을 했었죠. 그런데 11월 19일 1200m 레이스 2경주였죠. 1분 16초 이랬다는 기록. 그리고 같은 날 바로 다음 경주에 3경주 1200m 레이스 트리스탄 왕자의 기록은 1분 15초 7. 이 마필이 좀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8번을 세게 보면은 당연하게 5번은 안고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5번 마필 인정하고요. 자, 2회 마필은 3번 피닉스 클래스가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충막감은 안 됩니다만 안고 갈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9번, 8번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9번이 보여준 거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동반 입상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다. 그러면은 9번 축에 인정할 수 있는 마필 5번, 3번. 만약에 8번을 놓고 한다면은 역시 5번, 3번. 주력 방어에 9번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조합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해서는
좀 그렇죠. 이런 조합이 물론 이제 적중하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인데 저는 9번이냐 8번이냐 선택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겠고 정말 이거는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는 3번, 5번, 8번, 9번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능력은 9번이 가장 세다. 이런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이게 약간의 연계가 되는데 그렇죠. 제가 앞선에 이제 이혁기수라든가 13조 바바 13조 바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자들한테 인터뷰도 잘해주고 정말 호의적이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마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당연히 없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뭐랄까 스포츠의 세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그런 게 좀 있죠. 어찌됐든 간에 한 마리가 가서 한 마리가 안 간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자 6경주가 이게 약간의 좀 연계가 됩니다. 6경주. 근데 이 경주는 제가 뭐랄까 좀 선택의 그런 고민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입금이고 이 경주만큼은 저는 확신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 있게. 자, 먼저 편성 자체는 엄청나게 이게 혼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엄청나게 혼전이고 현재 남산무적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 직전 대비 부종이 너무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직전에는 편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추입이 시원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요. 여기에 5번 마필 클라우터 최근에 좋아지긴 했지만은 5세 마필입니다. 43번 뛰어가지고 준우승 2번밖에 없는 마필. 근데 인기 마필이죠. 어느덧 그 정도로 편성이 너무너무 약한 겁니다. 여기에 7번 컴플리트 리더 그나마 3세 마필이고 그나마 그래프가 좋아 보이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제가 노리는 마필은 바로 최강 라이스입니다. 최강 라이스. 자, 이 최강 라이스가 최근에 경주를 놓고 보면은 전개도 안 풀렸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만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웠냐면 보시면은 최강 라이스라는 마필은 선취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물론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추입형 마필 이렇게 분류가 됐지만 8월 26일 경주를 딱 보시면은 일찌감치 이 마필이 초반에 앞선에 붙습니다. 선위권에 붙고요. 그리고 중반에도 힘있게 역전을 하면서 준우승했던 마필. 그리고 그 다음 경주 10월 14일 이때 이혁기수 또 한 번의 재기승이죠. 근데 이때는 주로가 이렇게 있죠. 1300m에서 이렇게 뛰는데 여기가 결승선 출발 진짜 엄청나게 상대 마필들은 여기 있는데 엄청나게 외곽을 돌았습니다. 정말 외곽을 많이 돌았고요. 와 전개가 너무 아쉬웠다. 어쨌든 간에 그런 전개를 펼쳐도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3위를 했습니다. 중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 9였고요. 그리고 직전이 100미였죠. 출발과 동시에 꼴찌 출발인데 거의 4코나 3코나 돌기 전에 꼴찌 중에서도 엄청난 대차 꼴찌로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앞선의 경주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이마필이 중반의 직선줄에서는 거림이 남습니다. 엄청나게 남습니다. 그러면은 앞선의 경주를 봤을 때는 저렇게 밀릴 마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현장의 마필의 상태라든가 이거는 기승기수라든가 관계자들만 정말 자세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마필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으면은 그날따라 또 마필이 안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생각을 놓고 봤을 때는 저 정도로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 마필은 여기 뛰고 있는데 혼자 여기서 뛰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의 뒤늦게 붙어가지고 중반에는 여러 개 남는 딱 그 정도의 거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두 번의 경주는 능력 대비 너무너무 아쉬웠다. 전개가 안 풀렸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제 능력 발휘가 100% 있어서는 좀 아쉬웠던 마필이 최강 라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제 확신을 가지는 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물론 이제 이 마필도 이혁기수가 타지는 않습니다. 임다빈 기수가 타는데 13조 마방의 마필이죠. 컴플리트 리더라는 마필이 최근에 이 마필은 다 이혁기수가 탔었습니다. 모든 경주에 거의 이혁기수가 100% 기선했었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임경기수로 교체됐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9번이 이거는 무조건 강공이다. 무조건 강공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제 가족 중에서도 뭐 기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가 만약에 이번 경기는 상금을 벌어야 되는데 같이 출전한다? 여러모로 뭔가 좀 그랬죠. 뭔가가. 그런데 이번 경기는 그런 걱정이 없는 게 아예 7번 마필이 안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그나마 7번 마필이 유력하게 인기로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임을 감안해 본다면은 저는 이번 경기는 최강 라이스가 무조건 준비가 돼 있다 라는 판단이 들고, 이 마필이 전개가 안고 있고 최적의 그런 능력 발휘를 한다라면은 이번 경기는 무조건 된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의 노림수가 오늘 첫 번째 A급이고 그의 중심은 바로 9번 최강 라이스라는 소리입니다. 최강 라이스. 자, 이외 마필은 제가 현장에서 좀 더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큼 전개만 꼬이지 않는다면은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는 9번 최강 라이스.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자, 이 마필은 제가 오픈한 겁니다. 오픈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상을 따가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6경주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느낌이 상당히 좋고 이럴 때 속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결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9번 마필 6경주의 노림수는 9번 최강 라이스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에서는 어차피 뭐 능력이 세기 때문에 보는 거고 크게 이렇게 뭐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겠죠. 간단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자, 이번째 7경주 2뒤의 마필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해 보이네요. 바로 외곽에는 10번 정상 에이스, 11번 카우보이 탱고. 일단은 정상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2세 마필이고요. 아마도 이제 올해 도입된 외산 마필 중에 가장 고가의 마필 아닐까. 1억 7천 고가의 마필이고, 데뷔전에서는 이 마필이 초반에 스타트가 되다 보니까 앞선 전개를 펼쳤는데 생각외로 종말의 걸음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따라가면서 오히려 걸음이 시원하게 나오는 추임력이었고요. 저는 이번 경주 부정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 편성에서는 된다. 무조건 된다. 10번 마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번 카우보이 탱고 이 마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최근에 추임력 발휘가 엄청나게 돋보이는 그런 뒷심이고요. 역시 뭐 직전에 57kg 짊어지고도 이 정도의 능력 발휘라면은 이 편성 셌었죠. 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전 대비 호남 레이스 감량을 좀 받았는데 1.5kg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10번 마필 이룩한 대학 마필은 11번입니다. 카우보이 탱고. 한 방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외 마필 중에 그나마 가는 걸 해줄 수 있는 마필은 2번 미스인 스타. 2번 마필은 최근에 계속 뒷심이 아쉬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거리가 1300m 레이스로 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최근에 2000m, 1600, 1600, 1700m 레이스를 뛰었던 마필인데 1300이다 보니까는 어쨌든 최근 경주 대비해서는 여건은 가장 좋아졌습니다. 물론 입상 도전은 만만치 않은데 3위권 도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 마필. 그리고 2회 마필은 7번 미스 큐피드라는 마필이 종반에 추임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그리고 9번 액톤 질주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에 쓸 수 있는 마필. 근데 이 마필들은 다 3위권 경쟁이 났을 수 있는 그런 전력들입니다. 그래서 7경주는 저는 한 방 봅니다. 그리고 축은 10번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에 11번 3위권 도전에서는 2번 7번 그리고 9번 10번 11번 10번 축에 11번 그리고 2번 7번 9번의 3위권 경쟁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 역시 저는 인기마 3두를 좀 강하게 인정하고요. 여기 이제 복병마 한두까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인기마 비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8경주. 자, 먼저 말이 4번 블루밍스타. 뭔가 좀 아쉽죠. 최근에 승급한 다음에 인기를 계속 모으는 과정 속에서 이 마필이 자꾸 입상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제가 또 취재도 했었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약간의 쿠세가 좀 있는 마필이니까는 성격을 좀 알고 타야 됩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 그런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정정희 기수가 직전에 너무너무 많이 아쉬워서 다시 한번 기승을 요청을 했었고 또 한 번의 기승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대비 정정희 기수 직접 훈련을 시행하면서 마무리 훈련을 시행을 했죠. 강도 높게 준비가 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블루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문성혁 기수라든가 특히 빅투아르 기수 기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특성을 알고 있었는데 직전에 정정희 기수는 첫 기승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두 번째 기승이라면은 직전보다는 분명히 나을 것이다. 후세가 좀 있습니다. 4번 마필. 여기에 6번 시크릿 플레이 그리고 한강질주가 직전에 우승과 준우승의 향방이 가려졌죠.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이 준우승이었고요. 한강질주라는 마필이 우승이었는데 그래서 한강질주는 2kg가 부담이 늘었고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은 1kg의 부담 증량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 뒤의 마필이 다시 한번 경쟁을 펼친다면은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시크릿 플레이가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에 공백기가 좀 길었었죠.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나왔던 경주에서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제는 실전 강화를 찾았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크릿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현급에서는 강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크게 중요치는 않지만은 일단은 6번이 이번에는 11번 마필을 이길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4번 마필은 저는 축을 인정하고요. 여기에 제가 서두에 복병만두를 여러분께 설명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오라칸이 나름대로는 최근에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완성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번 마필. 그러면 주목할 마필은 발이 7번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는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마필 거리를 좀 탑니다. 그러니까는 중반에 추임력이 좋은 마필인데 1400을 뛰었을 때 9월 23일 그리고 1600을 뛰었을 때 11월 19일 상당히 부진했었죠. 거의 무리했던 전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와서 한 발을 썼는데 이상하리만큼 1200, 1300에서 보여줬던 그런 추임력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경주의 거리가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어리스라는 마필이 4등급의 1300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이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거리 1300m 레이스 이 마필은 유력한 복병마로 안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복 공략하신다면은 필히 안고 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번 오라칸이 좀 더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2번보다는 7번이 무섭습니다. 안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번 마필보다는 7번이 좀 더 주목할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8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충마 선정이 관건인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먼저 인기 마필 3두의 마필 4번 그리고 11번 여기에 6번 인기마 접전인데 저는 축은 4번을 유력하게 봅니다. 필히 인정할 수 있는 복병은 바로 7번 피어리스 이 마필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1300m 레이스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유독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1번 한강질주 6번 시크릿 플레이 7번 피어리스 이렇게 3대의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400m 레이스 이 경주 저배당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안한 인기 마필 한두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삭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마필은 자 먼저 주목할 마필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말이 외곽에는 9번 마필이죠. 거센 반격.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거센 반격이 6등급 경기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키 스테이크스였죠. 서울 국산 2세 강자 간의 경쟁에서 이 마필이 5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 국산마 5등급 레이스 이 마필이 또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또 한 번의 국산 2세 강자전이었죠. 농협 중앙회 장배 대상 경기에서 4등을 했던 마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부분이 뭐냐면은 아직은 거센 방에는 마필이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죠. 실질적인 이번 경기 이 마필은 승급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직전에 뛰었던 이편성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마 2세 최강자전의 경주 농협중앙회장배. 과연 이 경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이 부분만 답을 찾으면은 이번 경기 이마필이 축이냐 아니면은 주력이냐 아니면은 안 된다. 이게 답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국산 2세 마필 간의 경쟁이긴 했습니다만 4등급 수준은 분명히 됩니다. 이 대상 경주가 2세 마필 간의 경쟁이었는데 이거는 4등급 수준은 분명히 됩니다. 고로 이번 경주는 52kg의 부담량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9번 거센 반격입니다. 거리 부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원체 거센 반격이라는 마필의 특장점이 종반의 뒷심이기 때문에 1400m 레이스 크게 불안 요소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9번 마필 거센 반격은 일단 인정합니다. 자, 10번 금화파이어리 4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죠. 이 7월 23일날 영영삭스 금빛마 절대같이 또 특급대로 가장 최근에 특급대로 마필 어마무시한 경주력을 발휘했었죠. 지난주였나요?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자, 그 정도로 센 편성에서 이 마필은 3등을 했습니다. 이미 검증이 됐고 단 여기서 이제 문제는 부담 중량입니다. 근데 부담 중량도 직전에 무려 56.5kg를 짊어지고도 코차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57kg 전혀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10번 마필도 능력을 인정하겠습니다. 4번 주몽차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9월 1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만 해도 내용이 정말 상승세였죠. 5등급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전에 준우승,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준우승이었는데 이 두 번의 경주의 기록과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후부터는 부진한 모습인데 그래서 마바에서는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은 7주 만에 나오고 있죠. 이 마필이 최근에 피로감이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주기를 좀 늦췄습니다. 늘렸고요. 주기를 좀 늘렸고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은 일단은 주몽천하 마필은 호전이 됐다라는 전제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그에 따른 능력 발휘 소위 말해서 이제 9월 이전에 보셨던 이 정도의 능력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마필 관심 마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유일한 이제 인기 마필 말이 1번 파이널 축제만 남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마필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직전에도 정말 편한 선행이었고 거의 거리 손실이 없었습니다. 단 1mm도 거짓말 조금 못해서 그야말로 거의 최적의 전개였는데 종반의 걸음이 그다지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이번 경주는 55.5kg를 집어졌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상당히 불행수했다. 게다가 상대 마필이 약하지가 않다. 물론 이번에도 선행은 받을 수 있겠죠. 게다가 이역기수이기 때문에 선행을 받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버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대 마필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구경전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복병마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4번 마필이 복병이 될 수가 있겠죠. 4번 마필. 그래서 구경률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인기는 1번 그리고 9번 10번이 인기를 모르는데 저는 1번 안 봅니다. 아예 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축에 10번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4번 주몽천하가 유력합니다. 9번 축에 10번 여기에 4번 주몽천하까지 인정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경주를 서두에 이제 네 번째 강공략으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렸던 이유가 9번, 10번이 배당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차피 한방 주력에 1번을 제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단명하지 않습니까? 환수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9번, 10번이 너무너무 배당이 낮다. 그러면은 강공략 경주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 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마필이 이제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저는 많이 팔릴수록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은 1번이 많이 팔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9번, 10번의 배당이 높아지겠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강공략 여부의 진행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 구경주보다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강공략이고 좀 더 배당이 많이 좋은 경주가 10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이 경주는 확실한 특징이 뭐냐면 추입형 마필들이 정말 득실득실합니다. 추입형 마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추입형 마필이 아니라 완벽한 추입형 마필들. 한번 분석 한번 해볼까요? 먼저 현재 인기 마필 중에 1번 유문월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직전에 김태희 교수가 계속해서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전개가 정말 잘 풀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53km 직전 대비 편성이 절대 약하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이거 연투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트웨는 기본의 능력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 보이는데 공백기가 좀 길었죠. 4번 퓨리오사 이번에 선행입니다. 이 마필이 선행인데 근데 최근에 이 퓨리오사를 놓고 본다면은 4등급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좀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그런데 승급한 다음에 3등급에 승급하는 이 시점부터는 이 마필이 중반의 걸음이 썩 그렇게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걸음이 위력적이지 않다. 그만큼 4등급하고 3등급의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퓨리오사 같은 경우에는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원한 우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중반에 시원하게 버티기에는 만만치 않다.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충만감은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들고 자 6번 위너블로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이죠. 8번 머니장군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입니다. 이 뒤의 마필 능력이 좋긴 한데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전개를 놓고 보면 앞선도 좀 불안하고 추입형 마필들은 약간 또 늦게 올라오는 마필들. 그래서 이 경주가 정말 이게 유리한 마필이 바로 이 5번 탭다운입니다. 정말 최적의 여건이고 최근에 이 마필은 상승세를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6월 18일 같은 경우가 편성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이 3등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괴물로 평가되는 울트라 갤럭시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준우승했던 마필이었는데 이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어가지 못했느냐? 너무 아쉬웠습니다. 전개도 아쉬웠고요. 약간 불가항력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탔냐면 직전에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이 약간의 요동을 하면서 늑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탭다운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추입도 좋은 마필입니다. 이전에 4등급에서는 거의 꼴찌에다가 추입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근데 당시만 해도 마필이 약간 또 끌다 보니까 또 기소에 약간 밀다 보니까는 약간의 늑발을 했는데 또 일찌감치 이 마필이 선위권에 붙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제가 볼 때는 페이스 한 배가 좀 많이 아쉬웠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 결국에는 뭐 그 시점 때문에 중반에 힘을 써야 될 부분에서는 오히려 걸음이 좀 무뎌지는 이런 현상이 나왔었죠. 탭다운. 근데 원래 늑발하는 마필은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만약에 이 마필이 참고 와도 기본적인 스피드라든가 힘이 좋기 때문에 올라올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이번에 탭다운은 무조건 편한 선입입니다. 퓨리오스라든가 또는 마이트웰이라든가 근데 마이트웰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고 퓨리오사 다음으로 그야말로 최적의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마필이 5번이고요. 이 마필이 만약에 자리를 선점해서 간다면은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 5번 탭다운입니다. 훈련 강도 높이면서 준비가 돼 있는 마필이고요. 공교롭게도 김철우 기수는 이 마필을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기승에서 한 번의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탈 수가 있습니다. 김철우 기수가.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경주 전개 마필의 능력, 훈련 준비 과정, 기승 기수의 호흡 4박자가 맞아떨어지는 마필이 5번이고 그래서 이 강공략 경주의 축은 5번 탭다운을 저는 믿고 합니다. 참고로 2회 마필 중에 말이 8번 머니 장군인데 머니 장군 하면 딱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정말 매서운 추입력, 정말 추입은 위력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머니 장군 같은 경우에는 1400을 넘어서는 거리에 뛰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거의 1400까지 뛰어봤고요. 추입만하고 해가지고 1400, 1800, 1800이 무조건 유리하다. 아닙니다. 이거는 뛰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도하게 인기를 모은다면은 8번은 무조건 검증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마필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거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52kg를 집어줬던 마필이 57kg를 집어주고 뛴다.
이전에 그런 전례가 없더라면 이마필은 뛰어봐야지 하는 겁니다. 머니 장군 1800은 안 뛰어봤기 때문에 이마필의 스태미너 중장거리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00%에 따른 맹신은 쉽지는 않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10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 강공략 경주에 제가 노림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마필은 5번 탭다운을 무조건 강하게 인정하고요. 우선순위는 4번과 6번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8번이 그 자리를 할 수 있겠죠. 대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노림수는 4번 퓨리오사, 여기에 6번 위너블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물론 이제 환수가 되기 때문에 8번 마필 안고 할 여지는 있겠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낙 추임률이 좋기 때문에. 근데 100%의 맹신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경주 오른쪽인데 5번째 강공략이고 노림수의 마필 5번 탭다운을 추천을 드리면서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거 자칫하면 정말 엄청난 배당도 나올 수 있겠고, 물론 저배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거 성의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경주의 특징은 혼합 4등급이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국산 마필들이 현재 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잠재력이 있는 외산 마필들이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키를 죽이는 마필들은 외산 마필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2뒤의 마필, 5번 이스 점프, 그리고 외곽의 8번 토보삭스. 제가 2뒤의 마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스트 점프라는 마필은 직전에 1년의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가능성 있는 마필. 원체 GM사 때 그럼 대체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믿음 있는 마필이 5번이고 관건의 말이 8번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통틀어서 국외산마 통틀어서 가장 잠재력과 능력을 높게 평가된 마필은 바로 8번입니다. 토보삭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GM사 때 보여줬던 그런 스피드감 또는 월등했던 종반의 추임력 이런 걸음이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는 토보삭스라는 마필이 데뷔전 때도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만 종반의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어떤 점이 좀 아쉽냐면은 스피드. 출발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빠르지 않은 출발에 이어서 스피드가 있으면 마필이 붙어주는데 붙지를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피드가 발휘가 안 됐기 때문에 못됐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스피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좀 아쉬웠는데 중요한 거는 이 토보삭스의 최고의 매력은 스피드와 뒷심이었습니다. 스피드와 뒷심. 그리고 마체가 좀 왜소하죠. 420kg대. 데뷔전 때는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 자그마한 마체에서 10kg가 빠졌고요. 근데 직전에는 그 체중이 많이 불었죠. 19kg 불면서 429kg였는데 이번 경주는 이 토보삭스의 잠재력을 놓고 봤을 때 또는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999가 연출이 된다면은 또는 고배가 연출이 된다면은 그 마필은 바로 8번 토보삭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 국산 마필 한번 볼까요? 자, 얼핏 보면 이 탱자가 최근에 그래프가 정말 좋죠. 탱자라는 마필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탱자가 5등급까지만 해도 이제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도 이 부담 중량과 군이 정말 중요한 게 계속 상승세였죠. 그런데 6월 25일과 9월 10일의 경주를 한번 비교해보면 또는 그 전 경주를 한번 비교해보면은 갈수록 이 마필의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부담 중량이었죠. 그러니까 이때는 존에프 타임이 13초대였는데 이때는 14초 4입니다. 비록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9월 10일 편성은 좀 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승급을 합니다. 근데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승급적이긴 합니다만 걸음이 상당히 좋았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경주 1300 동일한 거리에 동일한 4등급 레이스였는데
종반의 걸음은 현격하게 무뎌졌습니다. 왜?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려 57kg입니다. 그래서 탱자는 현재 그래프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거 무조건 추구 아니야? 라고 하셨겠지만은 이 마필이 이스트 점프라는 마필 5번, 그리고 8번 토보삭스, 이외의 마필 등등등 7번이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게 인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충만은 절대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7번 마필.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2회 국산 마필은 1번 파워플러스라는 마필이 있죠.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체중이 좀 많이 불어줘야 됩니다. 예전에 480까지 나갔던 체중이었는데 최근에 체중이 좀 많이 빠졌고요. 체중이 불면은 좀 더 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이 약간 조금은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압축해 보면은 1번 마필, 5번 마필, 8번 마필, 7번 마필 이렇게 저는 정리됩니다. 저는 이 11번 마필, 빅토리트란 마필은 7번, 1번한테도 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능력상. 그럼 이제 이 4대의 마필인데 7번과 5번이 인기를 양분하겠지만은 저는 축은 5번이 유력하다 보고요.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8번, 7번, 1번이 유력한데 자, 이 8번은 제가 현재에서 한번 체중까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마필이 전혀 보여준 걸음이 없습니다. 주임사 이후에 주임사를 받았을 때 그 걸음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중이라든가 마필의 상태를 통해서 확인해 본 이후에 이 경주의 최종적인 배팅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변의 가능성. 그 중심에는 8번이라는 마필이 있고요. 그리고 충만은 7번이 아니라 5번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12경기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자, 이 경주 A급 메인이고요. 신흥 강자를 비롯해가지고 정말 강한 마필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제가 올해 고가의 외선 마필들이 좀 많이 도입이 된 그런 한 해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세게 인정했던 마필이 딱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이 이번에 나옵니다. 바리스 3번 어서 말을 해고요. 간단하게 마이티록 같은 경우는 이미 2등급에서는 검증된 마필. 정말 상당한 기대주의자 강자입니다. 추입형 마필이고요. 그리고 어서 말을 해는 일단은 3등급에서 이제 올라온 마필. 승급전. 이 마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4번 한강 에이스 역시나 상당한 능력 마필. 이미 도끼불패라든가 한강 에이스 마이티로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이 4번 한강 에이스입니다. 인정하고요. 외곽에 있는 이제 도끼불패라든가 라운드골드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도끼불패가 직전에 편한 선행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선입정규 이렇게 뭐 나쁘지 않았었고요. 근데 종반에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전개를 한번 볼까요? 이 세네키나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빠릅니다. 이 마필이 딱 빠르게 나가는 순간 또 만만치 않게 이 라운드 골드 마필도 빠르죠. 근데 이 마필들이 뭐냐면 선행을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따라가서의 경린력을 기대하기에는 편성이 너무 셉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6번도 빠르고 8번도 빠르다. 그러면 이제 7번을 선행이 아니라 선입정규로 이 마필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물론 7번도 만만치 않게 빠릅니다. 근데 이 3대의 마필이 서로 불리한 겁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받더라도 그 마필은 초반에 힘소진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만약에 경합이 이루어진다면 종반까지 버티기에는 절대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선행용 마필들이 좀 불안한 수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특히 도끼불패는 또 최근에 파행기라든가 구절염자 이런 병력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역시나 불안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한다면 이제 유력한 마필은 저는 4번 한강이스로 보는데 뭐 1번 마이티록은 필요 안고 와야 되겠죠. 관건은 말이 3번입니다. 어서 말을 해. 과연 이 마필이 현재 3연승 과정은 너무너무 순조로웠는데 2등급과 3등급의 갭 차이는 정말 큽니다. 물론 단거리에서 보이는 건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특히나 이번 경주가 기대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빠른 마필도 많겠고 추입형 마필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이 마필도 상당히 좀 빠르죠.
선입력이 4등급에선 통했지만은 2등급에서 과연 이마필 통할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3번 축이다 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필히 주목할 마필은 바로 이 베스트 천사입니다. 베스트 천사. 직전에 승급전에 부진했었죠.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마이티로 한강에이스 도킬불펜을 마필한테 시원하게 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경주를 한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베스트 천사 같은 경우는 추임력이 정말 발군입니다. 제가 이때 10월 20일 날 이때 적중해서가 아니라 정말 1200거리, 특히 단거리 추입에 엄청나게 강점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인데 이 마필이 어떻게 탔냐면, 당시에 한강에이스 이런 마필들, 특히 한강에이스는 외곽 추입을 했지만은 베스트 천사의 마필은 추입을 딱 받는 순간 직선주로 해서 이거 직선주로죠. 그래서 추입을 받는 순간 시원하게 외곽 수축을 한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수축을 하는데 앞선의 마필 때문에 약간의 이 마필이 주춤하면서 진로가 좀 막혔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 마필이 진로가 안 막혔으면 제가 볼 때는 이 파이어거리 있죠. 이 마필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베스트 천사의 마필이 이기는 거림이었습니다. 탄력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필은 신영철 교수가 정말 이때도 말머리를 정말 잘했었고요. 매섭게 말머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 그나마 유일한 보병 마필은 비록 2등급에서는 검증은 안 됐지만은 베스트 천상의 그런 추임력이라면은 이걸로 무시할 수 없겠다.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특히 삼복승 하시는 분들 이 9번 마필은 무조건 안고 가셔야 됩니다. 9번 마필. 그래서 12경주는 이 정리가 중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이냐 4번이냐 축구미는 현재까지 좀 남아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4번을 근소하게 우위로 보고요. 그리고 1번 마이티로, 여기에 3번 어서마르레, 9번 베스트 천사. 일단 이 4대의 마필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3번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뛰어줄 것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편성 전개를 감안해 봤을 때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마필이 4번 한강 에이스고, 여기에 물론 이제 1번 마필 필요한 거죠. 제가 1번, 4번은 충마로 고민했던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보병 마필은 바로 9번 베스트 천사. 특히 삼복을 하시는 분들, 삼복하시는 분들은 이 마필은 필수입니다. 필히 안고 와야 됩니다. 9번 마필. 그래서 12경주는 마지막 메인이고, 이게 상위 등급의 전개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메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 6경주에 제가 여러분께 엄청나게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오늘 메인은 12경주 못지않게 자신감 있게 추천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경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4일경만 끝이네요. 일단은 예상은 끝입니다. 방송은 끝이고 저는 일단 현장에서만 남아있는데 그래서 뭐 게을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이 조금은 꼬이거나, 왜냐면 현재 오늘 현장 예상까지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은 꼬인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목소리도 좀 시원하게 안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만큼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마 크게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뭐 거의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 한 분도 이렇게 제 방송을 안 보시면은 저 이거 찍을 일이 없습니다. 촬영할 일이 없고요. 동기부여가 없겠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정말 2023년도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정말 꽉 찬 12월 31일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특히 항상 시작과 끝이 정말 중요하죠. 다음 주에는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뭐 장담 못하겠지만은 열심히 준비하면은 결과는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